한국인의 기회주의적 현실주의, 전 세계에서 제일 영악하고 제일 현실주의적인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저희가. 저는 이 영악한 머리 돌리는 걸로 치면요, 유대인은 한국인의 발바닥에도 못 미친다고 봅니다. 이게 한국인들 머리 돌리는 거에 비하면 유대인들은 진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4,000년 넘게 그걸 기록을 하고 있죠. 아무리 성서학적으로 깎아서 해석하더라도 3,300년쯤 돼요. 그 기록이. 모세오경을 아무리 성서학적으로 깎아서 해석을 해도 거의 3,000년 이상 된 기록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그 전통을 받들고 살아왔잖아요. 나라가 빠개져서 흩어졌는데도.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디아스포라. 그 사람들 진지한 사람들. 한국 사람처럼 물질주의적이고 영악하고 기회주의적이질 않아요. 굉장히 우직한 데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여기는요, 그야말로 영악하고 기회주의적이고 현실주의적인 데라고요. 여기 한국인들의 기질은. 그런데 이게 판이 한중 밀월판이 벌어진 거예요. 따라서 한국인들 생각에는 그런 거죠. 야, 이제 중국이랑 붙어서 번영하는 세상이야. 친중.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북한은 중국 시다발이네. 맞죠? 내가 지금 중국이랑 번영하는데 북한 미워하고 북한 심판하겠다 그러면 되겠어? 그냥 적당히 챙겨주면서 떡고물 좀 주면서 가야지. 친북 햇볕. 그 다음에 주사파도 그렇죠. 야, 미국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저 중국 사회주의 가면서 미국과 다른 체제로 급속 발전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얘기해왔던 그런 모델이 반드시 틀리는 건 아니야. 그러면서 주사파 친북 종북이 친중 종중으로 확 바뀐 거예요. 그 많던 주사파는 어디 갔나요? 전부 종중 내지는 중국 간첩으로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저기 북한 애들이 댕댕거릴 수밖에 없죠. 이것들아, 니들 뭐 하는 거야? 너희들 우리들에 대한 충성심은 어디 간 거야? 이 삶은 소대가리 같은 것들아. 그러고서 냉면이 목구멍으로 쳐 넘어가냐? 이렇게 댕댕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신당한 거라고요, 평양 입장에선. 자, 이 같은 한중 밀월 세상에서 중국의 위성인 북한을 적대시하겠다고 떨뛰면 이게 비현실적인 또라이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사회에서 종중, 친중, 종북, 주사파가 동구와 소련이 무너진 이후에 오히려 더 살아남아서 드디어는 사회 전면을 장악하게 이르는 큰 이유입니다, 이게. 첫 번째 배경이 미중 밀월, 한중 밀월이에요. 두 번째 배경이 뭐냐? 제가 가끔 설명드리죠. 서유럽과 미국을 풍미한 해체주의죠. 88년, 89년에 동구권이 무너지고 91년에 소련이 몰락한 다음에 물질시장 만능, 이거 미국 그 연설문에 나오잖아요. 허슨에서 한 펜스 연설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너희를 시장으로 끌어들이면 너희도 자유민주주의와 이런 보편적 가치를 향해서 나아갈 것으로 봤었다. 물질시장 만능이네. 얼마 전에 발표된 그 미국 문서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너희를 시장으로 끌어들이면 바뀔 거라고 봤었는데 이는 너희의 중화 체제, 중국식 사회주의 체제를 세계 기본 질서로 삼겠다라는 너희의 의지를 과소평가한 것이었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또 이때가 되면 이 90년부터 아주 부비부비가 극성을 하죠. 야, 이제 시장과 시장 제도와 물질이 다 이제 풍요가 이게 지배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 무슨 진실 따져? 여기에 무슨 시비를 따져? 여기에 무슨 선악을 따져? 그런 거 각 세우고서 날카롭게 얘기하면 안 돼. 우리 다 행복하고 평화스럽게 부비부비 살아. 그리고 요즘 세상에 빨갱이가 어딨남요? 이런 소리 하면서 살면 되는 거야. 안철수류. 이게 다 해체거든요. 그 다음에 정치적 낙인 찍기. 북한은 인류 최악의 전체주의 사교, 김일성 영생교이며 이건 극악무도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거 해체시켜야 됩니다. 이런 말 하면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런 말 하면 너는 국가주의, 파시스트, 극우, 전쟁광. 이게 정치적 낙인 찍기죠. 너 전쟁 그렇게 좋아하면 너 나가서 주전장 가서 총 들어 임마. 총을 드는 건 우리 젊은이들이지 너 같은 나이 60 먹은 것들 아니야. 저한테 그렇게 대드는 젊은 애들 많았어요. 또 젊은 애인 척하면서 그런 논리를 저를 공격하는 애들 많았어요. 정치적 낙인 찍기죠. 트럼프가 저기 국경장벽 세운다 그러면 야 그거 누구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히스패닉 못 들어오게 하는 거네. 넌 히스패닉에 대한 인종차별주의. 그렇게 낙인 찍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뭐 이렇게 다 그 어떤 진실 거짓 그다음에 그 뭐 선과 악, 옳고 그름 이런 구별 다 없이 이렇게 온 인류가 시장과 물질을 중심으로 부비부비 평화스럽게 살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뭐하러 전통 도덕과 전통 민족 감정, 전통 국민의식 여기에 의존하는 주권이 계속 유지돼야 돼. 주권 계속 약화시켜. 국제 관료기구 많이 만들어서 WHO, WTO 뭐 이런 거 많이 만들어서 이게 주권 국가 약화죠. 그리고 법정 저기 국제 형사법정 ICC 만들어서 근데 ICC 검찰총장 누구야? 나이지리아로 법학 유학을 간 가봉 출신의 무슬림 흑인 여성이고요. 유학을 나이지리아식이나 간 여자고요. 그 남동생은 미국에서 총기 소지와 마약 소지로 처벌받았었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국제형사법정 인정 안 해. 그거는 뭐 몇 명의 그 법률가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스스로 국제형사법정이라고 자임을 한 국제 관료기구일 뿐이야. 트럼프 그렇게 말하잖아요. 유엔 연설에서. 이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유럽과 미국을 풍미한 해체주의라고 얘기해요. 그게 30년 동안 풍미했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 같으면은 우리 사회가 언제 개인을 이렇게 개인 중심이었어요? 아니죠. 최근까지도 대가족 제도가 남아 있었고 문중이 남아 있었고 집성촌의 유죄가 남아 있었죠. 그게 한 3, 40년 사이에 그냥 완전히 깨져나가 버려서 바삭바삭. 그래서 80년대, 90년대 유행한 농담이 그거 아닙니까? 세대 차이는 차 세대 차이다. 그 정도로 세상이 빨리 바뀐다. 개인의 양적 팽창을 하고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 국제정세도 급변하고 있고 국제적인 세계적 차원에서 지식 문화도 급변하고 그 해체로 치닫고 이 상황에서 지식인은 전혀 이거를 못 읽어낸 거예요. 질적으로 타락해버린 거죠. 사회는 무도덕한 자의식 덩어리를 양산하고 있는데 지식인은 물질주의, 기능주의, 해체주의에 함몰해버린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작동을 해서 우리 자유보수 진영이 진영으로서 성립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정신이 혼미해진 거예요. 진영이 되려면 이념과 사상과 정신이 먼저 정립돼야 됩니다. 그래야 진영이 나옵니다. 이념과 정신과 사상이 정립되려면 그 주춧돌은 인간이란 뭐냐? 현대 문명은 어떤 존재냐? 이거가 그 주춧돌입니다. 정치 철학은요. 인간이란 어떤 존재고 세계란 문명이란 어떤 거고 이런 것이 이제 도덕 철학인데 이 도덕 철학을 정치 사회적 문맥에서 재해석한 것이 정치 철학이에요. 도덕 철학을 가지고 아름답다 추하다라는 관점에서 재해석한 것이 미학이고 그래서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사실 핵심은 도덕 철학입니다. 도덕 철학은 도덕에 관한 철학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의 본성은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리고 타인의 고통에 전혀 감동하지 못하는 연쇄살인범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연쇄살인범이야말로 가장 인간의 본성을 잘 드러낸 존재다. 이런 흉악한 명제를 얘기하더라도 일종의 도덕 철학입니다. 왜냐?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얘기니까. 도덕 철학은 도덕적이냐 도덕적이지 않냐가 아니에요. 도덕 철학은 인간관에 관한 철학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계관에 관한 철학이에요. 이것을 정치적 얼굴로 옮겨다 놓으면 사회정치적 얼굴 그 문맥으로 옮겨다 놓으면 정치 철학이 돼요. 이것을 아름답다 추하다라는 문맥에서 옮겨다 놓으면 이게 미학이 되는 겁니다. 이걸 가장 잘 이 삼위일체를 기깔나게 맞춰서 뺑뺑뺑뺑뺑뺑 잡아 올리는 데 성공한 것이 막스 레닌주의 공산주의입니다. 걔들의 인간관은 이겁니다. 인간이란 계급투쟁의 피바다 속에서 몸부림치다 쓰러져가는 욕망의 존재다. 이 인간관을 뭐라고 부르냐? 걔들 말로 이것을 유물론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걔들은 이 인간관은 철학자의 대가리 속에서 짜낸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 인류 역사를 보면 증명돼 있어. 역사에 의해서 증명된 유물론이야. 그래서 걔들을 스스로를 사적 유물론이라고 불렀습니다. 히스토리컬 모테리얼리즘. 그거를 무식한 것들이 유물사관이라고 불러. 이건 역사관이 아닙니다. 인간관입니다. 역사에 의해서 증명된 인간관. 욕망의 그때 모테리얼리즘은 욕망의 존재란 뜻이에요. 계급투쟁의 피바다 속에서 몸부림치다 쓰러져가는 욕망의 동물. 욕망의 존재. 즉 역사에서 증명되는 그런 욕망의 존재로서의 인간관. 그것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인간관입니다. 그 인간관을 역사 해석에 그 인간관을 가지고 정치학을 만들면 마르크스 레닌주의 정치학이 됩니다. 그 인간관을 가지고 아름답다 추하다를 평가하면 마르크스 레닌주의 미학이 됩니다. 이 마르크스 레닌주의 미학을 조금 완화시켜서 쭈꾸미에서 해갖고 미학책이라 그래서 대한민국 유일의 미학책을 팔아먹고 있는 제주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진중권입니다. 우파 보수 뭐 했냐고요. 미학책 한 권 쓴 적이 없어요. 유일한 미학책이 진중권의 미학책입니다. 세상이 이런 거예요. 그러면 김일성 그 영생교는 뭐냐? 당연히 교리가 있죠. 거기 인간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민족적 존재이고 그중에서 특히 조선인은 호모 이렉투스가 한반도에 들어와서 한반도 안에서 자체 진화를 일으킨 특별한 종족이고 그 종족에게 현대 민족으로서의 민족의식, 다시 말하면 사회 정치적 생명을 부여한 민족의 구세주가 김일성 수령이다. 이것이 걔들의 인간관입니다. 그거를 정치에 적용을 하면 김일성주의 정치학이 되는 거고요. 그것을 미학에 적용을 하면 김일성주의 미학이 되는 겁니다. 이걸 잘 잡아 돌려요, 걔들은. 이제 우리 자유보수가 이걸 잡아 돌려야 됩니다. 자유보수가 잡아 돌려야 돼요. 근데 자유보수는 이걸 함부로 그렇게 막 그 정치 공작하듯이 안 잡아 돌려요. 진중하거든요. 점잖거든요. 그러나 세기를 관철하는 아름다운 것은 자유보수에서 나옵니다. 단적으로 반지의 제왕. 자유보수 관점을 가진 자유보수의 관점. 인간이란 현대문명 속에서 무도덕한 자의식 덩어리로 양산되어 나오지만 진실과 자유를 중심으로 고민을 하면서 성숙한 개인으로 나아가는 그런 존재다. 이게 자유보수의 인간관이거든요. 그런 인간관을 가지고 만들어진 위대한 작품이 반지의 제왕이에요.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도 이런 깊은 관점을 좀 가져야 돼. 안 그러면 쟤들이랑 백전백패합니다. 백전백패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한국 정신이 이제 30년 동안 망가졌다가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90년경부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건 뭐냐면 빌어먹을 지식층 기회주의 근성이 아주 극에 달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한국은 원래부터 이 기회주의적 현실주의가 아주 판을 친 데입니다. 혹시 여기서 만약에 제가 예 중에 하나가 카톨릭에 관한 예인데 카톨릭에 관한 예이기 때문에 저보고 카톨릭 모욕했다 그러지 마십시오. 저
영세받아서 카톨릭 세례명도 있습니다. 데오필로, 신의 사랑입니다. 데오가 신이고 필로가 사랑이니까. 신이 저를 사랑하는 존재인지 제가 신을 사랑하는 존재인지 아마 전자에 되실 겁니다. 데오필로 그러면 God's love가 될 겁니다. 신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신의 사랑을 많이 받은 존재니까 그런 영세명도 갖고 있으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이 1860년대 초반에 가톨릭이 이제 천주교가 급팽창합니다. 그래서 1866년에 그 병인 박해 6천 명이 죽거든요. 그게 이게 급팽창해서 그렇습니다. 그 야만적 학살이 이루어진 게. 그러면 왜 1860년대 초반에 가톨릭이 왜 급팽창했을까? 이게 순수하게 포교의 힘이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지식층 사이에 이때 급팽창하거든요. 글 좀 쓰는 사람들 사이에. 왜 그러냐면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 1950년대부터 중국에서 세계 최악의 가장 잔혹한 농민반란 태평천국의 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불의 힘을 빌려서 그걸 진압을 해가요. 그 과정에서 청과 영불 사이에 제2차 아편전쟁이 1856년부터 일어나 4년 동안 일어나서 청이 피박살난 해가 1860년입니다. 그래서 1860년 10월이 되면 이제 피박살나다 못해서 이제 무릎 꿇고 다 항복해서 베이징 조약해서 그때 연해주 지방이 러시아한테 넘어간 거고 그때 상해가 조차지가 되고 막 뚝뚝 뛰어져 나가고 산동은 그 이후에 조금 있다가 독일한테 가고요. 여순에 러시아 들어오고요. 여순 지금 그 저기 요동반도 끝에 1860년이 청이 피박살난 게 확정된 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서양이 물밀듯이 닥쳐서 온다라는 의식이 팽배했고 천주교를 믿으면 살 수 있다라는 의식이 팽배합니다. 지식층 사이에서 민초가 아닙니다. 지식층 선비들 사이에서 이게 뭐 특별한 일이 아니라도 할 수 있어요. 왜냐 5세기인가 나온 그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 성자죠. 그 사람이 쓴 우리 신시라는 정확한 그 뜻은 신의 도시 혹은 신의 국가라는 그 책에 보면 제일 첫머리가 그겁니다. 게르만 정복이 일어났을 때 봐라. 그 소도 그러니까 그 교회와 기도소에 모여 있던 그때 그 사람들은 게르만이 학살하지 않았다. 게르만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아주 그 얌전하게 기도하고 엄숙하게 노래 부르고 이러니까 학살을 못한 거예요. 차마 겁이 나서 뭔가 좀 그 꺼림칙한 게 있는 거거든. 그 5세기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래도 그게 책에 앞머리만 있지 나머지는 전부 심오한 신학 얘기인데 이건 그게 아니고 이 글씨 좀 쓰고 하는 이 지식층이 천주교 믿으면 산다 그래서 유행이 돼 버린 거예요. 당시에 얼마나 위기의식이 있었냐. 이거는 최재우의 동학을 만든 일대 교주죠. 그 최재우의 그 동경대전이라는 책의 앞부분이 이 글인데 앞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쯤 되는 글입니다. 그걸 보면 잘 나옵니다. 지어 경신. 경신이라 그러면 1860년을 뜻합니다. 경신에 이르렀을 때 전문 서양지인 듣기로 서양인들이 이위 천주지 천주교를 위주로 하여 불취 부기 들어오는데 부를 빼앗으려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공취 천하 질서를 세우겠다고 들어온다. 입기당 행기도 그래서 성당을 짓고 그리고 천주교를 퍼뜨린다. 고오 여규기연. 나 그래서 과연 그럴까라고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하면서 개기연지의 그 정말 그럴 수 있을까라고 의심했다. 불의 4월. 근데 문득 그러니까 이제 1860년 4월이니까 5월쯤 된 거예요. 양력으로는. 그러면 이제 완전히 깨죽난 거예요. 베이징은 깨죽난 상태예요. 저 상태가.
계속 나왔고 이제 청이 항복할 때예요. 5월쯤 되니까 심한 신전, 마음이 차가워지고 몸이 마치 와들와들 떨리고 질, 부득, 집증 뭐라고 병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아프고 엄부득, 난상지제 뭐라고 이게 증상이 뭐다라고 표현할 수도 없는데 계속 쑤시고 이런 상황이 됐다. 이게 이제 그 최저우 동경대전의 그겁니다. 이거 딱 보고 있으면은 그 당시에 이 글줄 깨나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중화 질서가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 어떤 공포를 느꼈는지 아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송시열이란 자가 화양동에 그 뭐죠? 대명천지 숭정 1월이라고 해서 명나라 황제를 모시는 숭정제 마지막 황제 그 청에 잡혀 죽은 그렇게 해서 중화질서를 떠받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의 조선의 지식층의 입장에서는 청은 중화질서를 찬탈해서 그래도 중화질서로 운영하는 자들이에요. 원래 중화질서는 명에 의해서 돼 있는 거고 그 정도로 중화질서를 신봉해 왔었다고요. 숭정 1월 대명천지라는 게 뭐냐면 명나라의 질서는 우주를 관철하고 있고 그 뜻입니다. 대명천지가 크게 밝은 대명천지에 그게 무슨 일이야? 그럼 그 얘기는 뭐 크게 밝은 세상이 이렇게 밝은 세상에 무슨 짓이야? 그 뜻이 아니라 명나라의 질서가 천지를 운행하고 관철하고 있는데 너 왜 그따위 짓해? 그 소리예요. 그게 대명천지 1월 숭정 숭정제의 위엄은 해와 달같이 빛나는 도다. 그래가지고 거기 그 명나라 사당 거기 가서 일제 때까지 일제가 금지시켰는데 개구멍으로 이 유생들이 드나들면서 이 절하고서 숭정제 그거에서 일제가 얼마나 조롱했는지 모릅니다. 뭐 저따위 것들이 있냐 저런 개또라이들이 있냐. 그 정도로 중화질서 중독증에 걸려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그 중화질서가 서양 앞에 납작 엎드린 해가 1860년입니다. 4년에 걸친 전쟁 끝에. 그래서 그 해에 연해주 뺏겨 요동반도 뺏겨 그리고 조금 있다간 산동 뺏겨 그리고 그 해에 아마 샹하이도 뺏겨 홍콩도 아마 그때 나가지 않았나 싶은데 천지사방 다 뺏겨요. 그 해가 청이 종이호랑이라는 게 증명된 해입니다. 그래서 60년대 초반에 천주교 신자가 식자층 사이에서 급행창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천주교를 믿는다 안 믿는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천주교는 신앙으로 믿어야 되는 거고 현대 문명은 신앙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거 문명으로서 정확히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으로 믿는다면 뭘 선택하든 보고 프로테스탄트는 우리한테 들어올 때 두 개를 전혀 다른 걸로 두 손을 다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현대 문명을 가르치려고 무작위 현대 문명 자체를 막 전달하려고 그랬잖아요. 천주교와 달리 학교 짓고 심지어는 맞춤법 만드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아리랑 같은 민요를 체보하는 것도 나중에 운하미승만의 스승이자 평생 동지인 헐버트가 한 일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이라는 고유어까지 만들어서 고유어를 발굴해서 그걸 성경 번역에 적용을 시켰잖아요. 그거 가지고 미국 선교사들끼리 대판 싸움 붙었습니다. 언더우드는 그거 반대했고 헐버트는 그걸 해야 된다고 주장했고 왜냐? 조선 사람들 다신교 믿는 것 같이 보이는데 까고 보면 문화인류학적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고대 유일신 믿었어. 다신교는 그 위에 포장에 불과해. 그 고대 유일신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불렀어. 그래서 우리 성경을 번역할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같이 병기해 주자.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서양에 그런 말 없어요. 서양 성경에. 주여는 Lord, my Father. 그렇지? 거기 중간에
Lord, D1, my father. D1이 없다고요. 절대자 하나시여 이런 말이 없다고요. 거기에 서양 성경엔 Lord 아니면 father예요. 로드란 말도 원래는 없었어요. 그 없었다고 전해져. 로드란 말은 성경이 라틴어로 번역될 때 아니죠. 히라버로 처음에 번역에는 만들어질 때 신약이 그때 들어갔다 그래요. 도미네 라틴어로 도미네가. 그러니까 그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그리스 라틴에서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너무 낯설어서 그래서 아버지 주여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언어가. 아버지란 단어는 살려놓고 그것도 처음에 살릴 때 father라고 안 살리고 아람어 발음 그대로 아빠 my lord 그렇게 살렸다 그래요.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우리 독자 이제 시청자님들 중에 저보다 훨씬 더 그거에 평생 그 바치신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금방 그만 들을게요. 저 부정확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런 기회주의적 아니 현대문명 자체를 들고 파는 건 없고 그냥 천주교 믿으면 현대문명이 내리는 그 불바다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어. 이래가지고 우르르 갔다가 와장창 죽은 그런 측면이 있다고요. 물론 그때 순교당하신 분들이 다 그렇다는 뜻 아니고 식자층 중에 특히 민초가 아니라 식자층은 민초는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식자층은 그게 아니잖아. 식자층은 문명으로서 파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종교는 종교대로 믿고 그건 종교로서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 아주 냉정한 문명적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그냥 우르르 지식층의 기회주의 근성이죠. 빌어먹을. 이거 어디서 또 나타나냐. 악원파천에서 나타나잖아요. 이거 잘 봐두세요. 요새 그 우리 저기 중국 편 먹거나 트럼프 비아냥거리는 이른바 우파, 이른바 보수 똑같잖아요. 야, 러시아가 세계 최강의 육군 갖고 있잖아. 그 코사크 기병 무서워. 이 말 저는 이 말 뭐랑 이렇게 딱 매치되냐면 야, 중국이 그 떠오르는 태양같이 엄청나게 경제력을 빌드업했잖아. 그거 만만치 않아.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야? 야, 러시아가 그뿐이야. 엄청난 해군 갖고 있잖아. 이 지역에. 여순 함대, 블라디보스토크 함대를 2개나 갖고 있잖아. 이 지역에. 요소를 바꾸면 뭐야? 야, 중국 5G 첨단 기술. 그거 무서워. 조선일보에서 최근까지 계속 중국발이 그 특집 다뤘잖아요. 중국의 AI, 5G 얼마나 첨단인가. 그거 저기 여시자랑 손잡고 조선일보 조선비즈가 최근까지 저렇게 그거 보면 옛날에 아관파천 할 때 야, 러시아 해군 멋있어. 블라디보스톡에도 엄청난 함대 와 있고 그 여순에도 함대 있고 여기는 러시아가 그래도 한 소리 하는데요. 그 다음에 하죠. 일제 따위가 감히 러시아에 상대할 수 있겠어. 야, 그 힘 빠진 미국이 중국 그거 버텨내겠어. 똑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영국이 2억 만리에 군대 보낼 수 있겠어? 야, 러시아랑 영국이 싸운다는데 그 대립한다는데 영국이 어떻게 동아시아에 군대 보내겠어? 그거 못 보내. 요새 논리랑 같아요. 이게 로직이. 그래서 러시아에 몰빵해갖고 아관 파천을 했잖아요. 그럼 이게 뭐돼요? 영러가 지금 생사를 걸고 동아시아에서 딱 대립하는데 러시아 편을 폭 들은 거예요. 고종이.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영국이랑 미국의 그 세력이 일본에 엄청난 차관 주고 군사기술 줘가지고 일본 군사력을 급조를 해주죠. 그 정도로 근데 러시아 빠갤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치밀하고 단결력이 강하니까 그걸 쫙 흡수를 해서 그걸 가지고 만주에서는 러시아 코사크 기병이 이끄는 러시아 육군을 깨죽으려고 바다에서는 그 빈약한 화포, 러시아의 철갑, 그 당시에는 나무 배에다가 철갑을 둘렀는데 철갑을 관통할 수 없는 조그만 화포들 가지고 소위탄을 썼어요. 소위탄, 시모세 폭탄이라고.
관통할 필요가 없잖아요. 빵 떨어지면 위에서 쫙 불바다 되는 거예요. 소위탄 써가지고 그냥 불바다 만들어서 돛대다 태우고 샥샥샥 움직이면서 계속 소위탄 명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함대 2개 다 작살내고 나니까 러시아가 발틱 함대 보내는데 그것도 작살내서 러일 전쟁 때 러시아 함대가 붕괴해 버리잖아요. 육군도 붕괴해 버리고. 그 다음부터 러시아가 혁명의 길로 가요. 지식인들이 야, 쯔아가 뭐야 이거? 나라가 왜 이 모양이 된 거야? 저 보도도 못한 우리 키 절반밖에 안 오는 것들한테 왜 이렇게 밀린 거야? 야, 우리 나라 바꾸자. 근대화해야 된다. 근데 근대화하는 길, 야, 공산주의가 최고야. 그래서 한 방에 날려버리고 근대화해야 돼. 그 다음부터 혁명의 기운이 팍 돌면서 해마다 급진운동으로 사형당하는 사람의 숫자가 10배, 20배로 늘어요. 혁명으로 접어든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러시아를 공산혁명에 밀어넣은 게 고종이에요. 러일 전쟁 터지게 만든 게 고종이고요. 그래서 여기 조선반도에 사는 2천만 명을 일제의 삼류 신민으로 만든 게 저는 사실 1.5류라 그래요. 여기는 좀 특별 대접을 많이 받았어요. 1.5류 신민으로 만든 게 고종이라고요. 고종이 3대 업적이 그겁니다. 러시아 공산혁명 촉발, 급진운동 폭발시킨 거. 러시아 급진운동을 폭발시킨 게 고종이에요. 결국은 러일 전쟁 통해서. 러일 전쟁 일으키게 만든 거. 그다음 우리 식민지로 이끈 거. 그러니 제가 조선왕조라고 말 안 하죠. 이씨조선, 이가조선이라 그러죠. 그걸 가지고 지금 국사책에 제대로 쓰지도 않는 거예요. 자, 이게 지식인이 이 모양이에요. 이런 그러니까 무식한 기회주의인 거예요. 아주 안이한. 근데 이게 지금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 한국의 깨나족, 지식층. 이건 아관파천 어게인이에요. 아관파천은 무식한 기회주의 아주 전형인데. 이걸 트럼프 진영을 트럼프 하나라고 보는 거야. 아니에요. 그 사람들 글 써서 나오는 거 보면 사상으로 중무장돼 있어요. 그건 한 개인이 아니고 그를 뒷받침하는 흐름이 있는 거예요. 미국의 자유보수 흐름이라고요. 이건 뭐냐면 30년 해체주의 천하거든요. 1990년에서 1917년까지 27년 해체주의 천하라고요. 이거를 반란을 일으킨 자유보수 물결이 있는데 이걸 완전히 도외시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미국의 트럼프 현상, 영국의 브렉시트 현상, 서유럽 대륙의 반EU 현상, 유로스캡틱, EU 회의주의 현상, EU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던지는 그런 흐름. 이게 전부 물결이 같아요, 성격이. 그 지금 벌어지는 건 뭐냐면 미국이 해체될래, 중국이 해체될래요. 이게 그냥 바이든과 트럼프, 민주당과 공화당의 그렇고 그런 미국 국내 정치가 아닙니다. 문명이 해체되냐, 중국이 해체되냐. 정치 내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점에서 이충건 박사님하고 좀 뉘앙스가 달라요. 이 박사님은 바이든이 이기더라도 전체 미중 전쟁 가는 방향은 민주당 정부에서도 그냥 유지될 거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얘들이요 지금까지 해온 짓을 보면 결국은 미중 전쟁에 대한 반대인 거예요. 미중 전쟁을 몰고 간다라고 트럼프를 판단했기 때문에 잡아 죽이려고 해온 거라고요. 따라서 쟤들이 권력을 잡으면 미중 전쟁은 봉합됩니다. 일단 그런 문명을 해체할 거냐, 중국을 해체할 거냐, 미국을 해체할 거냐, 중국을 해체할 거냐. 미국이 망할래, 중국이 망할래. 이걸 둘러싼 정치 내전이에요. 바이든이나 민주당 진영, BLM, 극좌 좀비 애들은 이 문명 해체, 미국 망조의 길을 실은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 그렇잖아요. 바이든 지금 선거 공약이 뭐예요? 1,100만 불법 이민자에 대해서 시민권 부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의 공약이 줄줄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을 그냥 얼레벌레 어중이 떠중이 다 몰려 사는 그렇고 그런 좀 이상한 글로벌 생츄어리. 뭐냐면 생츄어리가 그거죠. 사람 잘 체포 안 하고 그 불법을 다 눈 감아주는 지역을 생츄어리라 그러잖아요. 글로벌 범인 도피처로 타락시키겠다는 거예요.
불법 이민 천국으로. 전 세계 호구로. 얘들 지금 노선이 그건데. 아, 셰일도 나오겠다, 뭐 하겠다. 우리가 세계 호구로 왜 못해줘? 이건데, 완전히. 그래서 이거는 미국을 해체해서 글로벌 호구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얘들은 아주 지능적이고 일관돼 있다고 관점이. 그런 근본적 정치 내전이 붙어 있다라고 우리가 보셔야 되고. 저는 그래서 사실은 바이든의 민주당 진영이 만에 하나 선거에서 이기면 곱게 못 넘어간다고 봐요. 사람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곱게 못 넘어가요. 진짜 물리적 내전이 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 해방으로 이게 귀결된다는 걸 이 우리나라 깨나족이 완전히 무시합니다. 중국 무력화가 진행돼 왔기 때문에 북한에서 승부 결정을 할 거라고 미국이. 중국을 침공할 수는 없으니까. 홍콩 침공할 수도 없고 신강 위구르 침공할 수도 없고 티베트 침공할 수도 없고. 제일 확실한 명분이 있고 제일 효과가 큰 데가 북한이에요. 아니 감히 무르익으면 꼭지가 흔들거려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방구가 많으면 설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미중전쟁 진행돼서 중국이 무력화돼서 중국이 감히 한반도에 개부지가 없어지면 북한 딱 장악하는 거예요. 이걸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요. 깨나족들이.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 야, 북한에서 급변사태 일어나는데 중국이 가만히 있겠어? 미국 개입한다면? 이런 옛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망하냐 미국이 망하냐. 미국을 해체할래 중국을 해체할래. 문명을 해체할래 중국을 해체할래. 그 게임에 들어가 있는 생사결인데 이거를 옛날 생각하면서 그 중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따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미통당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잘 들어두세요. 당신들. 그다음에 뭐냐. 이거 얼마나 황당하냐면 미중전쟁 문명전쟁의 당사자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최전선이에요. 이 엄중한 현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굉장히 한가하게 이기는 편들자야. 야, 트럼프가 이상한 짓 많이 해왔는데 대선에서 질걸. 트럼프든 누구든 바이든이 누가 이기든 결국 미국이잖아. 그때 가서 뭐 누가 이기든 그때 가서 입장 정하지 뭐. 그러니까 남의 집 불난 듯이 봐요 이게. 불은 지금 제일 먼저 타고 있는 데가 여기입니다. 대한민국. 우리가 바로 최전선에 있고요. 우리가 이해 당사자고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뭘 기여하냐 무슨 관점에서. 원칙에 올인 배팅해라. 그 원칙과 가치에. 우리는 문명전쟁 미중전쟁의 최전선입니다. 그리고 이번 미국 대선은 미국의 국내 정치가 아니라 해체냐 자유보수냐 해체주의냐 자유보수냐 사이의 글로벌 세계대전입니다. 우리는 이 세계대전의 최전선 참호에 지금 앉아있는 거고 이 참호를 겉으로는 문재인 586이 지배하고 있는 상태예요. 사실은 우리가 맨 앞장서서 총 쏴야 돼요. 지금 한국 정부가 막 홍콩 문제 항의하고 막 튀어나가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 상태에서 이른바 자유보수 이른바 뭐 조중동 이런 것들이 어느 편이 이길까 하고 눈을 요리조리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눈치 보면서. 이게 말이 되냐고 깨나족들이. 우리 뭐 해야 되냐. 미국, 영국, 서유럽의 자유보수 혁명에 올인해야 돼요. 이거 적극 지지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미국 자유보수 세력이 트럼프가 만에 하나 패배하더라도 우리가 그 편을 쓴다라는 것을 깃발을 꼽아놔야 됩니다. 왜냐. 싸움이 이번 대선에서 진다고 해도 다음 그걸로 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가는 싸움이에요. 이건 이미 물꼬가 트였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민주당이 들어와도 미중전쟁은 계속 간다가 아니라 민주당이 들어와도 패배가 아니고 오히려 진짜로 정치 내전이 물리적 내전 수준까지 올라가 버린다 이겁니다. 또 그렇게 해서 정권을 잡은 민주당 정부라도 대한민국에 생각 있는 자유시민들이 눈 퍼렇게 뜨고 우리 너희 글로벌리스트 PC 좌파가 박근혜 탄핵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아. 너희가 어떤 놈들인지 알아. 너희가 호시탐탐 중국이랑 손잡고 있고 너희가 뭐 아들 데리고 한 번씩 중국 출장 갈 때마다 뱅크 오브 차이나 중국은행이 그 아들놈한테 1조 2천억씩이나 뒷돈질러주는 부패한 집단인 거 우리가 알고 있어. 너희 우리 망가뜨릴래? 우리 반미 투쟁할 거야 자식들아.
그때 반미는 미국으로부터 탈피하는 반미가 아니라 미국의 타락을 규탄하는 반미고 미국의 자유보수를 지지하는 반미 투쟁입니다. 만약 그 상황의 반미 투쟁은. 그 실천 포인트는 뭐냐. 문재인 586 전발에 대한 지능적 조직적 투쟁을 통해서 종교계, 그다음에 지식인 교수 집단, 또 지역 시민, 아스팔트 등 저항 근거지가 급강화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투쟁이 전부 미중전쟁, 문명전쟁, 북한 해방과 연관 해석돼야 됩니다. 박원순 죽음. 박원순 왜 죽었냐 이거예요. 만약에 중국이 빵빵하게 이기고 있고 만약에 북한의 입지가 강했더라면 박원순 입장에서 왜 목숨까지 끊어. 어차피 자기는 중국이랑 라인 대고 있다고 표현해 온 사람 아니에요. 한국을 중국이라는 번지르르한 천리마의 궁둥이에 붙은 똥딱지 위에 앉아 팔이라고 표현한 사람 아닙니까? 그까짓 거 미투 그 시련 한번 이겨내고 계속 갈 수 있지. 근데 박원순은 이게 머리가 복잡한 사람이에요. 그냥 단순한 종중이 아니에요. 머리가 복잡하다. 그러니까 박헌영도 띄우고 그랬죠. 인생 파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미투라는 똥물까지 뒤집어 썼고 평소 자기 인생 사는 것이 자기의 내면에 대한 성찰을 중시한다기보단 남이 자기를 보는 모습, 페르소나, 남한테 보이는 자기 모습 중심으로 산 사람이니까 큰 길도 막혔고 내가 중시해온 이 남이 보는 나의 모습도 깨졌고 그러니까 만약에 스스로 돌아가셨다면 자살당한 게 아니라 자살당했는지 자살했는지 저는 그건 확답 못해요. 그다음에 4.15 부정선거 의혹 똑같죠. 야, 쟤들이 왜 저렇게 거의 막 드러날 정도로 부정선거를 했다면 왜 그렇게 했겠냐. 만약 했다면. 그 쟤들 북한 망하고 중국 망할 것 같으니까 북한과 중국이 망하더라도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저렇게 아주 그 파렴치하고 적나라한 방식으로 부정을 저지른 것 아니냐. 저질렀다면 이라는 가설을 얘기할 수 있다고요. 박 대통령 탄핵 마찬가지죠. 박 대통령 탄핵은 결국은 글로벌 PC 좌파가 글로벌리스트 PC 좌파가 지금 급변하는 이 동아시아 질서 속에서 박 대통령이라는 강력한 정치 지도자가 곱게 퇴임해서 원칙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한국 주물르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해서 찬성 버튼을 눌렀거나 혹은 사실상 뒤에서 공작한 거 아니냐. 전부 적이랑 해석해야 돼요. 조중동 저렇게 빼딱한 행태 보이는 거. 쟤들은 분단 무너지고 나서 새롭게 펼쳐질 지평에서 자기들의 지위가 유지된다는 자신이 없다. 상대적인 자기들의 영향력이. 쟤들은 분단수구 기득권에 배팅한 거다. 미통당 똑같이 그렇게. 모두 이 관점에서 해석해서 비판해 줘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길은 미중전쟁, 문명전쟁, 북한 급변사태로 통합니다. 모든 시사, 모든 상대방의 움직임, 모든 이쪽의 이상한 소위 보수, 소위 우파의 개발질, 이거 전부 이 관점에서 해석해서 비판해야 합니다. 그게 저의 주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종교계 움직여야 되고 지금 당장 아스팔트 강화돼야 되고 교수 지식인 집단 강화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자유시민이 지역으로 강화돼야 됩니다. 지역별로.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 지금 대충 따져보면 전국적으로 한 각 지역에서 한 20개 팀이 돌아가요. 이게 궁극적으로 253개 팀이 돌아가야죠. 이제 한 10배만 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지역활동과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또한 여기서 사전투표 위원 소송단에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사전투표가 이게 뭐 부정선거 의혹이 밝혀지든 안 밝혀지든 이 제도 자체가 위헌이다라고 한번 크게 붙으려고 합니다. 자, 매주 목요일 날 오후 6시 서울대검찰청 앞 서초역 6번 출구 부근에서 부정선거 수사 촉구 집회가 열리는 거 아시죠? 네, 이번 주 목요일에도 열립니다. 한번 같이 얼굴 뵙기 원합니다. 시간 내셔서 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